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5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새 안녕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간밤에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간밤에 안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미사일 방어망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작심하고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한 발만 쏘겠습니까? 예컨대 10발 쏘면은 그 중에 8발은 요격하고 2발은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드론 막는 거하고 보통 미사일 막는 거하고 핵미사일 막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핵미사일 방어는 100% 정확해야 합니다. 10발 중에 한 발은 막지 못했다고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미사일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시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핵미사일로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핵미사일로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지금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핵 방공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핵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지도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이렇게 천하태평이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스위스는 철저하게 방어한다. 그 차이는 뭘까요? 스위스 사람들은 요행수를 싫어한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이 지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간밤에 혹시 핵미사일 날라올까 걱정하면서 주무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국에는. 왜 그럴까요?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에 의존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해구산, 그걸 요사이는 어려운 말로 확장억제라고 그럽니다. 확장억제를 믿고 여러분들은 안녕할 수가 있었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믿고 스위스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는 잡지가 격월간지 Foreign Affairs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외교 안보 문제
전문 잡지고 역사가 아주 깊고, 그리고 여기 실리는 논문은 전문가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 또는 국가원수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 이 정책을 다루는 잡지로는 최고급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린 논문이 역사를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7월로 8월로 7, 8월로 개월간 주니까요.를 읽다가 이런 제목의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The Broken Nuclear Umbrella. 핵 우산이 부러졌다. 부러진 핵 우산입니다. 핵 우산. What comes after extended deterrence? extended deterrence는 확장 억제 다음에 오는 것. 필자는 두 사람입니다. 제니퍼 린트란 분하고 베릴 G. 프레스란 분인데 두 분 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교수입니다. 여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 이렇게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을 믿고 핵 무장을 하지 않고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저자 두 사람은 핵 우산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다고 약속한 핵 우산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적이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속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일 초점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과 핵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핵무기에 대해서 한국도 공동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핵 공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은 하나가 있습니다. 즉 유럽이 있습니다. 나토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5개 국가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전술핵 사용권은 평시에는 미국이 갖고 있지만은 전시가 되면은 그 5개 나라 정부도 같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시만 그렇습니다. 이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그럽니다. 핵 공유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국이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이 두 저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탈퇴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는 어떤 나라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은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탈퇴하고 그 다음에는 핵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두 저자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음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음모가 필요하느냐? 지금 한국이 작심하고 핵 무기 만드는 데 돌입하면은 한 10년 걸릴 겁니다. 아마 당장 되지 않습니다. 핵폭탄을 갖게 되는데 한 10년 걸릴 겁니다. 이 10년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 10년 동안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미국도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미국이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핵우산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미국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게 이 요지입니다. 획기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이게 현실적이란 이야기죠. 이 Foreign Affairs는 지난 호에는 세 필자가 각각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세 필자의 거의 공통된 이야기는 지금 핵게임에서, 한반도의 핵게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핵무장 국가라는 겁니다. 거의 이스라엘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북한들어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접근은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아주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와 거의 군사 동맹체제 비슷하게 됐는데 그 러시아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묵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의 삼각 동맹이 되어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김정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겼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호의 이 논문은 이미 미국의 핵 우산은 부러졌으니까 한국이 각자 도생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핵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핵 보유하라는 겁니다. 핵 보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스스로 핵 무장하는 방법과 미국의 핵을 한국에 갖다 놓고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것.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냐 하는 데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 우산 개념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입니다. 소련의 핵 위협에 노출된 또는 중국의 핵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핵 보유국이 너무나 늘어난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막아주겠다. 우리의 핵으로 소련의 핵 위협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나라도 있고 안 들은 나라도 있습니다. 안 들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케네디를 만났을 때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파리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으면은 그 모스크바를 때릴 수가 있겠느냐? 모스크바를 때린다는 것은 미국의 한 도시, 예컨대 뉴욕이 소련의 핵 공격을 받는다는 것인데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드골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미국을 믿고 싶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즉 소련이 우리가 파리를 공격을 했을 때 핵으로 미국이 모스크바를 공격함으로써 뉴욕이 우리의 핵 공격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파리를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핵우산이라는 것은 상대가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양을 때린다, 북경을 때린다, 모스크바를 때린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 김정은일까요? 시진핑이 그렇게 믿을까요? 푸틴이 그렇게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냉전시대 때와 달리 이제는 로컬 분쟁에 대해서, 로컬이라고 했습니다. 로컬 분쟁에 대해서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 는 게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김정은도 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적 전쟁이 되면은 핵우산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또는 대만에서 일어나는 유럽 일부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핵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시 몇 개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논문이 바로 이 The Broken Nuclear Umbrella. 핵 우산은 부러졌다. 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핵 우산이 부러졌다.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그러면은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김정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김정은도 미국의 핵 우산은 부러졌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국제적 전략 환경에서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 시대까지 올라가서 어떤 때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에,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데 그 핵우산은 부러져 버렸다.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핵 보유나 핵 무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유화적으로 나온다. 더러운 평화가 영광된 자유보다도 낫다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핵을 쓰지 않더라도 핵을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종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해에서 도발한다. 과거와 같은 도발,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 말고 더 큰 규모의 도발을 한다. 또는 드론을,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인천공항을 공격을 한다. 또는 반도체 공장을 때린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이 즉각 대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김정은은 핵카드를 꺼낸다.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핵시험을 한다. 또는 서해 먼바다에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한번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한국이 그래도 좋다 하면서 북한을 때릴 수 있느냐, 평양을 때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국면에서 굽히고 협상으로 가서 결국 북한의 핵 위협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한 대결에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하려고 할 때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된 시험적으로 그 확률이 100%로 확인된 핵 미사일 방어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우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숨은 지금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5천만 명이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 목숨을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이권 투쟁에 몰두하는 이런 한국인의 삶. 이게 조금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살찐 돼지의 삶 아닙니까? 한편 북한은 야윈 늑대로 있는 겁니다.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가 대결하는데 야윈 늑대의 손에는 핵무기가 있고 살찐 돼지를 지켜줄 핵우산은 이미 부러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과 정치는 계속 사소한 데 목숨 거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외에는 거의 다 사소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핵을 한번 쓰면은 양쪽이 망하든지 한쪽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